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늘려주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그 만성 두드러기 치료 환자한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일 텐데요. 만성 두드러기도 있지만 그뭐 아토피 환자도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천식 환자도 그리고 이제 비염 이런 환자에게도 이제 만성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알러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런 알레르기, 만성 두드러기가 있을 때 세 가지 알레르기 반응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주류의학에서는 한 가지, 기능의학에서는 두 가지 또는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체크를 하는데요. 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오늘 내용을 들으면은 그 두드러기의 그런 한 가지 중요한 퍼즐을 알게 될 것이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IgE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IgE 그 면역 글로불린 항체인데요. 보통 이 IgE는 이제 그 급성 알러지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약간 유전적이고 체질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태어나면서 이제 결정되는 요소이고 흔히들 주류 의학에서 이제 알러지를 치료할 때 검사하게 되는 그 알러지 항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급성 알러지 IG 검사를 하는데 주로 이제 혈액으로 하고 있고요. 어, 뭐 피부에다가 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항원을 주입을 피부 표피 쪽에 이제 주입을 진피내 주입을 해가지고 그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그 사이즈 그 빨갛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사이즈를 측정해가지고 이제 피부 유발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 피부 유발 검사는 잘 요새는 안 하고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그 108종 마스트 검사를 통해서 이제 급성 알러지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어렸을 때 이미 알게 되고 아토피라든가 천식 비염 유발할 수 있는 급성 알러지 반응이고 체질적인 측면이고 유전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바꾸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치료는 이 급성 알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피요법을 하죠. 이제 피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땅콩 알러지가 있다고 하면은 땅콩을 안 먹으면 되는 거고요. 진드기 알러지가 있으면은 진드기 청소를 한다든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면은 그런 꽃을 피하면 되는데 완벽하게 이제 회피를 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드기라든가 아니면 개라든가 고양이, 그다음에 곰팡이, 곰팡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특정 항원에 대해서는 면역 치료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면역 치료는 그 포항의 김덕수 닥터덕 원장님께서 아주 전문가이시죠. 그래서 그 면역 치료를 해가지고 알레르기 면역 반응을 탈감작시켜서 마치 체질을 바꾸는 것 같은 그런 치료를 하는 게 면역 치료인데 면역 치료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진드기 알러지가 있다 그럼 진드기 알러지를 거의 뭐 한 1000분의 1 수준으로 희석을 해서 조금씩 그 농도와 양을 증량시켜서 알러지 그 반응이 안 일어나게 하는 치료 방법이 면역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성 알러지 같은 경우는 회피요법하고 그다음에 면역 치료 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보통 요런 거는 이제 주류 의학에서 이제 이것만 주로 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IgG 알레르기가 있는데요. 흔히 뭐 이거는 뭐 지연성 음식 뭐 알러지 반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 알러지는 보통 선천적이지 않고 보통 후천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부터 이 알러지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나이가 들면서 보통 어린아이도 물론 생길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장누수가 생기면서 생기는 알러지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런 IgG 알러지 특성 그 지연성 음식 알러지가 는 것을 확인을 하면은 장누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해당 음식이 그 장누수를 유발하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그 IgG 이 장누수 치료는 뭐 그 해당 음식을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배제 시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소화 효소제를 보충을 해서 음식물이 알러지가 안 일어나도록 소화가 잘 돼서
알러지 반응을 최소화시켜주고요. 그리고 이제 세균 같은 거를 조금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장 점막이 재생되는데 필요한 그런 영양소를 보충해서 한 6개월 정도 이런 치료를 해서 장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드러기 치료 중에서 아까 1번 IgE 치료도 하지만 이 IgG 알러지 반응은 피부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장 치료를 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알러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성 알러지 검사가 주로 음식으로 하는 90종 알러지 검사가 있고요. 흔히 이제 90종 알러지 검사가 있고 뭐 또 220종, 222종도 있고 또 다른 90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20종 토탈 IgG가 있고요. 90종 토탈 IgG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IgG4 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 숫자로만 보면은 222종이 좋을 것 같지만 그 검사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222종 검사를 하고 있지 않고요. 이제 토탈 IgG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이 교차 반응을 꼭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교차 반응이란 특정 알러지 항원에 반응을 하면은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다른 항원에도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은 여기에만 알러지가 나와 있고 여기에는 알러지가 없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알러지 항원에 반응이 있으면은 다른 비슷한 항원에도 반응을 하는 것을 크로스 리액션 교차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재로서는 이제 그 교차 반응 IgE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IgG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아직 접해보지 못했고요. 이 교차 반응은 IgE가 E에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환자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68세 여자 환자인데요. 저한테는 원래는 뭐 동맥경화하고 그다음에 중금속 때문에 왔던 환자예요. 그래서 S대 알레르기 내과에서 자작나무에 대해서 이제 면역 치료를 하고 있는 분인데, 뭐 그쪽에서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쪽 부분은 이렇게 크게 건드리지는 않고 있었는데, 환자분이 최근에 갑자기 그 만성 두드러기 가려움증이 너무 심하다고 항히스타민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밤새 이렇게 긁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제가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좀 환자분의 그 가려움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히스토리 테이킹 그 문진을 열심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알러지가 생기면 가장 먼저 초점을 포커싱을 맞추는 부위가 음식입니다. 음식. 그래서 이 환자가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 요즘 최근에 자주 먹고 있는 음식이 뭔지 그거를 꼭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환자분은 땅콩을 이렇게 한 주먹 이상 다량을 매일 섭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108종 그 IgE 그 마스트 검사를 해봤거든요. 검사를 해봤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클래스 1, 2, 3, 4가 있고 뭐 5번 클래스 5, 6도 있는데 이런 식의 그런 알러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은 이제 뭐 이제 말벌에도 조금 있네요. 그리고 뭐 향기풀, 우산잔디, 오리새, 큰조아제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새, 큰조아제비 뭐 요거를 좀 더 관심 있게 보고요. 갈대, 호밀풀, 그리고 자작나무는 환자분이 이미 알고 있었죠. 면역 치료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3단계 정도 나오는데 치료를 하고 있었네요. 참나무, 느릅나무 이렇게 알러지가 클래스 3 정도로 있었고요. 그리고 뭐 창질경이, 명아주, 뭐 명아주 과풀, 그다음에 털비름, 그다음 흰 강낭콩 이렇게 알러지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에서는 이제 사과, 그리고 복숭아가 4단계로 제일 심했네요. 샐러리, 토마토, 감자, 마늘, 뭐 브로멜라인 이렇게 알러지가 있었네요. 근데 아까 여기서 보시면은
그 땅콩이 있는데 환자는 열심히 땅콩을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겠죠. 땅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러지가 없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열심히 먹고 있었죠, 땅콩을. 어, 그래서 이제 교차 반응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아까 그 68세 환자분은 자작나무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리새, 그다음에 큰조아제비 이렇게 급성 알러지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작나무에 알러지가 있으면은 교차 반응으로 사과, 복숭아, 자두, 체리, 살구, 아몬드, 당근, 샐러리, 파슬리, 헤이즐넛, 콩, 땅콩에 교차 반응이 있을 수 있어서 검사 결과에도 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검사에서는 나오지 않으면서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땅콩을 이 환자분이 상당히 많이 먹고 있는 것을 제가 그 문진을 통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은 자작나무에 알러지가 있고 또 오리새도 있었거든요. 오리새에 알러지가 있어서 땅콩을 드시면은 그 두드러기 가려움증이 상당히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뭐 멜론, 감자, 토마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뭐 적근대, 오렌지 이렇게 세 가지 물질에 대해서 교차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그 음식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사과도 당연히 복숭아 그것도 높게 나왔으니까 조심해야겠고 땅콩을 너무 많이 먹고 있으니까 이것을 당장 끊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 있다가 왔는데 그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땅콩을 딱 끊고 나서 두드러기 알러지가 없어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렇게 교차 반응을 그 S대 알레르기 내과에서 충분히 그 고지를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차 반응이 있는 것도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꼭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하고 가능하면은 안 먹는 게 회피요법을 하시는 게 음식을 드실 때 피하시는 게 알레르기를 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돼지풀에는 멜론, 오이, 주키니, 호박, 바나나, 키위, 사과 이렇게 반응이 있고요. 그리고 개똥쑥에는 이제 개똥쑥이 나오면은 샐러리, 당근, 파슬리, 후추, 겨자,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이런 알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차 반응도 체크를 해주셔야지 알레르기 치료할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 내용은 아주 유익하고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혹시 알레르기 있는 환자분들한테 이 내용을 소개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